많이 덥고 습하고 이 친구도 되게 더위를 많이 타서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은 느낌. 네,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지금 며칠째 전국에 폭염, 열대야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게 도대체 언제까지 갈지, 그다음에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공항진 전 SBS 기상 전문 기자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30년 정도 공선배라고 제가 부르고 예, 살았었는데 또 이렇게 뵈니 공 교수님이라고 그래야 되겠죠? 네. 자, 지금 정말 더워도 너무 더워요. 들어오다 보니까 예. 열풍이라고 그러죠. 왜? 예, 예. 그냥 더운 공기가 확 다가오는. 그래서 이게 몇 도인가 들여다봤더니 목동이 37.2도더라고요. 37도요. 37.2도. 아이고. 오늘 서울의 최고 기온이 이제 37.1도를 넘었다고 하는데 7월 상순에 기록된 것은 관측사상 처음 가장 높은 기온이에요. 이 뭐 어제보다는 한 5도 이상 오른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하게 덥게 느끼실 텐데 지금 들어올 때 잠깐 확인했더니 의왕시에 부분적으로 예. 40도가 넘은 곳이 있어요. 경기도 의왕시가 40도가 넘었어요. 그 이전에 무슨 뭐 저 대구 뭐 우리 이제 원래 그 예. 공식 기록은 경기도 강원도 홍천에 41도가 있었거든요. 41도. 네, 41도가 2018년에 기록됐는데 이때 서울이 39.8도로 거의 40도 가까이 올라갔죠. 근데 그거는 8월에 기록된 거고 이제 7월 상순에 기록된 기온으로는 사상 최고 기온. 그러니까 7월 117년 만에 상순 중에는 최고다. 네, 가장 예. 더운 7월 상순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제 여름의 전형적인 패턴으로 보면 여름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6월에는 좀 불볕더위가 이어지다가 7월 들어서 장마가 시작되죠. 그래서 비가 오면서 이제 좀 열기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는 이제 7월 말쯤 되면 남쪽에 북태평양 고기압이라 아주 커다란 공기 덩어리가 있어요. 이 공기 덩어리가 덥고 습한 공기를 갖고 있는데 이 북태평양 고기압이 쭉 그 비구름을 위로 몰리면서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의 최고 기온이 기록된 거, 홍천의 최고 기온이 기록된 날이 8월 1일. 그러니까 8월 상순이 가장 더운데 올해는 이런 형태의 그 그림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한 달이나 땡겨진 이유는 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기후 패턴이 막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제 여름이라는 거는 이렇게 쭉 이어진다. 이게 이제 노멀이라고 한다면 뉴노멀, 그러니까 새로운 어떤 방향성을 지금 찾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020년대 들어와서 특히 이제 그런 것들이 강조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기억하는 2020년, 21년, 22년 해서 한 5년 정도의 여름은 다 달라요. 패턴이. 다만 이제 가장 공통점을 찾아보면 일단 기온이 높고요. 그 다음에 폭우가 자주 오고 폭우도 뭐 극한호우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1시간에 72mm 이상 쏟아지면 무조건 이제 재난 문자가 가는데 1시간에 50mm 이상 되는 극한호우가 자주 나타나는 이런 현상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름이 이렇게 한 달 정도 일찍 시작됐다고 해서 한 달 뭐 일찍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계속 갈 거 아닙니까? 그죠? 특히 이제 지난해가 사실은 좀 늦더위가 이어졌어요. 지난해는 9월 때도 뭐 폭염이 있을 10월에도 더웠던 기억이 나는데. 10월은 이제 덥기도 하지만 기온이 크게 떨어지기도 해서 기온 편차가 심한데 작년에는 이제 늦게 더웠는데 우리가 이제 더운 해라고 하면 몇 개의 해를 들 수가 있어요. 2018년 우리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홍천에 41도까지 올라갔던 2018년이 있고 1994년이 있어요. 아마 우리 정국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1994년, 2018년 그리고 작년. 예, 94년 무지하게 더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예. 94년의 특징은 정말 하늘에 구름이 없었어요. 한 40일 이상 35도 넘는 그런 아주 땡볕 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러분들이 힘들어했는데 그다음에 그 당시에 또 에어컨이 없었잖아요. 또 많지는 않았잖아요. 그때 사건 기자하느라고 또 바깥에 뛰어다니고요. 그러니까요. 밖에서 뭐 그냥 엄청 고생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리고 나서 2018년은 이제 41도까지 올라가고 지난해에는
체감적으로는 아마 가장 더웠게 느껴졌을 거예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에어컨에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원한 공기를 자주 쐬다가 거기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그 충격이 더 크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오랫동안 더위가 이어졌기 때문에 전국에 이제 평균 폭염 기간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6.4일 이렇게 크게 늘잖아요. 예. 최근 들어서 이런 폭염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 급등을 하네요. 네,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구가 더워지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문제는 이제 이 더워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턴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보인다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해가 올지 대응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여름을 우리가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우리는 적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뭐 이제 네. 사과 대신 뭐 바나나 먹고 적응이 가장 중요하겠죠. 예. 더운 거는 그냥 더운 대로 참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뭐 아마 적응이라고 하시니까 지금 이제 올해 동해 안에서 오징어가 많이 잡혔다고 그래요. 네. 작년에는 없었는데 왜 그랬냐면 동해 수온이 좀 떨어졌거든요, 작년보다. 그래서 이 동물들은 이미 자기 피부에 와닿는 어떤 온도에 대한 반응을 이제 보이는 거죠. 한때는 뭐 저 위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시스템적으로 더위에 대한 적응을 대응 방법을 이제 매뉴얼을 갖고 있고 그걸 갖다가 저렇게 적응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렇게 스튜디오에서는 그래도 이 기계들의 안전을 위해서 냉방을 합니다만 시원하죠. 예. 지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정말 못 견딜 것 같아요. 네. 아니 한번 그 지금 현재 폭염을 견디고 있는 분들 힘든 여름나기 한번 보겠습니다. 푹푹 찌는 더위에 한산하기만 한 전통시장. 선풍기 바람으로도 부족해 연신 부채질을 하고 목에 얼음 주머니를 둘러보지만 열기를 식히기엔 역부족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땀이 줄줄 흐르는 날씨죠. 너무 더워가지고 손님들이 안 나와요. 주방은 더 더워요. 얼음이 녹을까 봐 냉방기기를 틀지 못하는 가게도 있습니다. 뭐 에어컨 바람 같은 거 있으면 얼음이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에 더울 때는 뭐 그냥 물 자주 마시고 선풍기 바람 쐬고 합니다. 지붕 아래 더운 공기가 갇히면서 시장 안은 온실처럼 후덥지근한데요. 지금 시간이 오후 3시인데 온도계가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네, 덥다는 리포트죠. 근데 요 전까지는 그러니까 태백산맥 동쪽,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강릉이 강릉, 더웠죠. 뭐 수초 네. 이런 데가 더웠다고 이제 계속 얘기하는데 그렇죠. 오늘은 이제 서쪽이 더 덥다고 해요. 이거 완전히 바뀌었어요. 어제와 오늘 11시쯤에 제가 비교를 했더니 서울은 어제보다 한 5도 올랐는데 강릉은 5도 떨어졌어요. 예, 오늘 현재 지금 낮 기온도요. 강릉은 어제보다 좀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특히 강릉은 이제 최근 들어 뭐가 문제였냐면 아침 최저 기온이 뭐 30도를 넘는 초열대야라고 해서 도저히 이제 살기가 좀 어려울 정도로 더웠었는데 이게 꺾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강릉은 열대야에서 이제 잠깐이라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바람이 바뀌면 우리가 이제 태백산맥 높은 산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산을 타고 넘어가서 내려가는 공기는 산을 타고 넘는 과정에서 습기를 다 없애고 아주 건조한 상태에서 내려갑니다. 그 고등학교 국토지리 시간에 팬 현상이라고 그렇죠. 팬 현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건조한 공기는 뭐가 특징이냐면 금방 기온이 올라가요. 습기가 있는 것보다. 그러니까 서쪽에서 넘기 전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넘을 때하고는 공기 온도 차가 바뀌는 거죠. 동쪽이 더 더웠던 게 이제 어제까지라면 오늘은 이제 고기압의 중심이 좀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동풍이 불거든요. 동풍이 불면 반대 현상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 강릉에는 기온이 좀 낮다가 이게 산맥을 타고 넘어가면 뜨거워지고 더워지고 건조해지는 거죠. 이제 이런 열풍이 불면서 서쪽에 이게 기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폭염특보 상황을 잠깐 보면은 서쪽하고 동쪽하고 이렇게 물론 전국적으로 지금 폭염 상황이라서 폭염 경보와 주의보 상황이 서쪽에는 폭염 특보 보면 이제 빨갛잖아요. 예. 서쪽에는 폭염 경보 그리고 동쪽에는 폭염 주의보고요.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동쪽은 좀 이제 분홍색이고. 예, 이제 그 분홍색도 좀 해제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폭염주의보도 기온이 30도 아래로 내려오면서 동해안은 이제 해제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그럼 동풍이 부는 겁니까? 그래서 서쪽이 더운 건가요? 당분간은 이제 동풍이 계속 불면서 이 서쪽으로 아주 더운, 그러니까 아마 오늘 느꼈던 더위를 내일 모레 아마 피크 가장 더운 기간을 맞이할 것 같고요.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더울 것 같아요. 다음 주까지는 덥고 그 다음 주에는 좀 변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는 뭐 계속 그냥
덥다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것 같네요. 네, 이 서쪽 대응을 해야 지역에 될것 사시는 같아요. 분들은. 네. 그 지금 4호 태풍 다나스 이게 지금 대만 쪽으로 지금 타이완을 뭐 강타했다는 소식이 있던데 우리한테는 영향이 없습니까? 뭐 이렇게 강한 태풍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대만하고 그 중국 사이를 지나면서 대만의 남서쪽을 아주 심하게 강타를 했는데 그래서 뭐 숨진 분도 계시고요. 근데 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하면서 곧 약해질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내일쯤에는 아마 열대 저기압으로 약해질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제 태풍이 약해지더라도 태풍이 몰고 온 더운 공기가 남아있거든요. 이 남아있는 더운 공기가 우리나라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다행스러운 건 태풍이 중국에 상륙한 이후에도 계속 그 내륙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영향을 못 줄 것 같고 이게 못 주는 이유가 저기 북태평양 고기압이라고 아마 보이시는데 저 큰 뜨거운 공기가 덮고 있기 때문에 예. 저걸 뚫지 못하는 거죠. 태풍은 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변수는 5호 태풍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이제 관건인데 5호 태풍은 물론 조짐은 좀 보여요. 조짐은 좀 보이는데 당분간은 없을 것 같고요. 아마 한 열흘 정도 지나면 이 태풍이 어떤 식으로 생겨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지가 앞으로의 여름 날씨하고도 좀 관계가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뭐 36도, 37도 뭐 이렇게 올라가는 최고 기온 이것도 뭐 괴롭지만 사실 또 이 습도. 살아가는 그 이 입장에서 괴로운 게 열대야. 그죠? 하잖아요. 이게 밤에 이제 25도 이하로 안 내려가는 건데 그렇죠. 지금 서울이 벌써 9일째 그렇죠.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 언제까지 갈까요? 열대야는 아마 쉽게 떨쳐버리시기에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당장 지금 예보 나온 것도 보면 한 일주일 이상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음 주가 아닌 그 다음 주, 그러니까 13일쯤에는 제주도에 비 소식이 있고요. 13일이요. 네, 그리고 15일, 16일에는 중부지방에도 지금 비 소식이 있는데 이 비가 내리는 이유가 현재 우리나라를 덮고 있는 더운 공기가 조금 중국 쪽으로 이동하고 그 사이에 틈이 좀 생겨요. 그 틈이 생기는데 그 틈을 누가 메꾸냐면 북쪽에 있는 찬 공기가 내려올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찬 공기가 내려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기의 기온이 좀 떨어진다. 그리고 찬 공기가 내려오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기존에 있던 공기하고 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 달라지니까 불안정해지죠. 그래서 심하게 충돌하면서 아마 국지성 아주 강한 호우가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16일, 17일, 18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수치적으로 모델을 따져보면 비가 오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앞으로는 좀 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장담할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재 상황이 한 열흘 가까이 이어진 뒤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다만 이제 그렇게 달라진다고 해서 여름이 끝나는 건 아니고 북쪽에서 내려온 찬 공기가 한 2, 3일 영향을 주고 다시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제 8월까지는 다시 폭염으로 이제 간다는 말씀이시죠. 이렇게 볼 수가 장마는 이제 끝난 거죠? 장마는 거의 이제 실종 상태에 들어갔는데 사실 장마에 대한 기상학자들의 의견이 좀 분분합니다. 올해는 왜냐하면 장마할 것도 없었던 것 같은 느낌이.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다 가장 각색이잖아요. 그래서 뚜렷하게 장마를 정의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됐거든요. 그래서 장마 대신에 여름에는 우기로 하자. 뭐 우기로 하면 뭐 비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고 하니까 대응도 꾸준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분명한 거는 장마든 장마가 아니든 간에 좀 전에 얘기 드렸듯이 16일쯤 만약에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비가 올 경우에는 장마 못지않은 비가 이어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8월 중순에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한 차례 강한 비가 내리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올해 그런 기간이 나타난다면 장마가 끝났다고 해서 이제 대비를 안 한다 이게 아니고 여름이 끝날 때까지는 폭우를 같이 대비하는 그렇게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폭염이 이렇게 계속 지속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 가장 걱정되는 게 그 온열 질환 아닙니까?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죠. 네. 특히 이제 그 온열 질환에는 이제 노인들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그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셨다는 분 뉴스에서 좀 많이 나오는 그러게요. 것 같아요. 그
지금 뭐 그 예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은 예, 겁니까? 뭐 오늘 보니까 뭐 또 돌아가신 분이 또 계시더라고요. 예. 저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인데 아마 일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것 같습니다. 이게 지난해 대비 지금 한 83% 폭증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고요. 어제 전국 혼혈 질환자가 59명이 발생해서 어제만 2명이 안타까운 생명을 잃으셔서 벌써 7명의 사망자가 나타났는데 사실 옛날에 덥다고 해도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이 많지는 않았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는 그만큼 폭염의 강도가 세지면서 그리고 이제 적응 능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온열 질환이 생기는 그런 이제 말하자면 기전이라고 할까요? 온열 질환이 어떻게 생기나를 좀 보면 이제 우선 환경이 바뀌죠. 아주 고온 환경에 습한 환경이 되면 체온이 이제 상승을 같이 하죠. 온도 따라서 올라가니까 우리가 36.5도 이상의 바깥 날씨가 왜 위험하냐면 체온이 같이 이렇게 올라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39도 되면 체온도 39도 이렇게 체온이 올라가게 되면 그 체온을 낮추기 위해서 땀을 많이 이제 흘리죠. 땀을 그게 이제 흘리고 체온 조절 기능이죠. 그렇죠. 체온 인체가. 조절 기능인데 예. 땀을 흘리는 과정에서 영양소들도 많이 빠져나가요. 아, 예. 그래서 쇼크가 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건강한 분들은 그냥 그 어떤 적응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잘 대비를 하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 이런 분들 또는 아주 힘든 환경이 있잖아요. 뭐 건설 현장이라든지 이렇게 힘든 환경에 계신 분들은 이런 적응력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연 발생적으로 생기는 열을 자연스럽게 떨어내면서 그때 이제 시원한 곳으로 좀 이동을 하면 고비를 넘길 수 있는데 그렇게 안 되면 이게 이제 열사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에 원래 충격이 먼저 왔다가 열사병까지 가면 열사병이라는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왜냐면 그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는 거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체온 조절 기능을 상실하게 되면 체온이 40도를 넘게 돼요. 40도를 넘게 되면 완전히 신경이 무방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곧 아까 이제 사망자들이 그래서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열사병에까지 이르기 전에 미리 체온을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생각하시는 게 좋은데 물을 뭐 자주 마시고요. 물을 마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강한 열사가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피하고 뭐 옛날에 어르신들은 뭐 에어컨병, 냉방병이 있다고 잘 안 쓰시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지 마시고요. 꼭 시원한 곳으로 이동하시는 게 좋습니다. 조금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어쨌든 체온을 떨어뜨려야 되는 그렇죠. 거죠. 그늘로 들어가면 물론 기온이 낮아지는데 더위의 양상 중에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불볕더위 같은 경우 6월에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불볕더위는 땡볕이 뜨겁기 때문에 그늘로 들어가면 좀 살 수가 있는데 이 여름에 이제 한여름에 들어오는 무더위는 그늘로 들어간다고 해서 기온이 금방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차가운 공기를 맞을 수 있는 곳으로 이동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온열 질환, 그다음에 이 열사병 이런 거에 이제 그러니까 아까 노인도 그렇죠. 보여드렸습니다만 또 이 취약계층에 그러니까 좀 열악한 그 주거 환경에 사시는 분들이 또 그 부분에 대한 노출이 큰 그렇죠. 건데 예. 지금 뭐 어쨌든 이 사회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 내지는 보호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쪽방촌이 힘들겠죠. 그렇죠. 그 예전에 왜 그 뭐 더위 쉼터 뭐 이런 것도 있지 않았었나요? 지금 현재도 지자체가 만들어놓은 무더위 쉼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아까 적응이란 얘기 이제 지구의 어떤 기후가 바뀌면서 여름이 뉴노멀 새로운 어떤 여름으로 바뀌면서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대응은 사실은 시스템적인 거 말하자면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분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무더위 쉼터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더울 때는 일단 낮에는 그쪽으로 모셔서 더 이상 체온이 올라가서 돌아가시는 일 이런 것들을 막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자식된 도리로 할 수 있는 것이 또 있어요. 뭐가 있냐면 만약에 나이가 많이 드신 부모님이 계시다면 전화를 드리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문화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안녕하신지 안녕하신지를 여쭙는 거고.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기상청에서도 이제 그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노동자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 노동자들이 볼 수 있는 어플, 날씨 어플. 우리 날씨 어플이라는 게 보통 이제 현재 얼마나 기온이 올라가고 금방 비가 오는지 이런 거 확인할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로 됐으면 어렵잖아요. 국가언어로 돼. 그런 것들이 준비가 되고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다 대응 방법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더울 때는 어떻게 얼마만큼 조치를 취하고 어디를 모시고 또
또 어떤 것들을 해야지만 그 더위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다 보면 그것이 좋은 정책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지금도 잘 하고 계시는데 조금 더 세심한 좀 정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공항진 전 SBS 기상 전문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위에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